안녕하세요. 경남외고 수학과 이병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이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이각은 두 선분이 이루는 두 선분이 벌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게 사이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선분이 벌어진 정도를 이렇게 30도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60분법은 한 바퀴 돌면은 몇 도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360도로 계산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벌어진 정도뿐만 아니라 이 회전하는 양까지 표현할 수 있는 회전각에 대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그러면 회전각에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회전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시초선에서 동경까지 이렇게 회전한 양을 표현하는 회전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회전각입니다. 자, 회전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출발점인 시초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전했을 때 움직이는 막대기 동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개의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여러 개의 각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동경이 회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회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회전 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양의 방향, 즉 플러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음의 방향, 마이너스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각은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이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 동경 하나에 대해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 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 회전하는 게 알파라면 지금 이 동경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만큼 돌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전한 횟수만큼 동경이 여러 개의 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하나의 동경이 여러 개의 각으로 표현되는데, 그런 여러 개의 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각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한 횟수를 이용해서 한 바퀴가 360도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회전한 횟수, 이게 반시계 방향이면 양으로 표현되고 시계 방향이면 음의 정수로 표현되겠죠. 더하기 알파만큼 더 돌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요 식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사분면 각을 정의를 합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동경이 이 사분면에 위치하면 이 사분면에 위치하는 각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 각들을 통틀어서 이사분면 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동경이 3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을 3사분면 각이라고 하지요.
잠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책의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꼴로 나타내어라. 먼저 1번 한번 같이 봅시다. 430도죠. 43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얼마죠? 430도니까 70도 더 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요 1 대신에 n을 써서 이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70도 모양이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3번의 마이너스 450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그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얼마죠? 그렇죠? 마이너스 720도가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마이너스 450이 될까요? 그렇죠. 270도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n으로 표시해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다.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2번하고 4번 한번 잠시 멈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자,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여라. 먼저 1번 해볼게요. 210도는 180도 더하기 30도죠. 자, 그러면 180도는 어디죠? 여기가 180도죠. 이쪽이. 거기에 30도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몇 사분면 각이죠? 그렇죠. 이게 3사분면 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번에 마이너스 310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10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50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60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50도만큼 플러스. 요거는 아까 이것도 플러스죠, 그죠? 이것도 플러스. 이쪽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50도만큼 더 돌아간 거니까 요거 몇 사분면 각이죠? 그렇죠. 1사분면 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2번하고 4번 잠시 정지시켜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 60분법이 숫자가 다루기에 크고 또 계산도 복잡해져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도법입니다. 그럼 이 호도법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자, 호도법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세요. 호도법이라는 것은 요 원을 따라서 요 반지름만큼 R만큼 회전하는 요 각을 1로 생각하는 게 단위수죠. 1로 생각하는 게 호도법입니다. 이렇게 반지름만큼 회전한 각을 1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편리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 바퀴 뺑 돌면은 이 원주가 얼마죠? 예, 원주가 2파이 R이 되죠. 자, R만큼 회전했을 때 각이 1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 R이면 R의 몇 배가 되죠? 그렇죠. 2파이가 되죠. 그래서 한 바퀴를 2파이로 보는 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2파이로 계산하는 게 호도법이죠.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쓰는데 이 라디안은 보통 생략하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파이라고 부릅니다. 단위가 없으면 호도법, 동그라미가 있으면 60분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할 때 60분법하고 호도법은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단위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0분법을 쓰려면 계속 60분법을 써야 되고 호도법을 사용하려면 호도법을 써야 됩니다. 자, 360도가 2파이죠. 그러면 요 반으로 나누면 180도는 요거 반이니까 얼마일까요? 그렇죠. 파이가 되죠. 자, 180도를 파이로 보는 게 호도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180도를 파이라고 생각하면 90도는 얼마가 될까요? 예, 여기 있을까요? 90도는 180의 반이죠. 그러면 호도법에서도 파이의 반이 돼서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60도는 어떻게 될까요?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파이의 3분의 1에서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45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45도는 180도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30도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80도의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규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자, 보시면은 180으로 나누고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고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거꾸로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한번 120도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조금 전에 설명했죠. 120은 뭘 곱하면 돼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교과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아까 연습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뭐를 곱해야 돼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려면 뭐를 곱해야 되죠? 3분의 2파이에다가 거꾸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약분되니까 3으로 나누고 2를 곱하면 얼마죠? 예, 요거는 마이너스 120도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요거 여러분들이 잠시 중시시켜 놓고 계산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앞에 일반각 표현할 때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호도법에서는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의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꼴로 표현이 되고 3분의 14파이는 2파이 곱하기 2를 하면은 4파이죠. 4파이는 3분의 12, 이게 3분의 12파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요? 예, 3분의 2파이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 2를 n으로 바꾸면 이게 2n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호도법에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2번하고 4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번 내용은 호도법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런 부채꼴 모양이 있는데 여기 그 호의 길이 L과 부채꼴의 넓이 S가 있습니다. 먼저 호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 아까 우리 여기 배울 때 이게 반지름만큼 R만큼 회전했을 때 각을 얼마라고 봤죠? 1이라고 봤죠. 자, 그러면 각의 크기가 클수록 호의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즉 비례를 할 겁니다. 즉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 각의 크기가 1이었으면 지금 이 호의 길이가 L일 때 그 각의 크기가 세타죠. 이런 비례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L은 얼마죠? R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각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R 세타가 된다는 거죠. 이게 호도법의 강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체 이 원의 넓이가 얼마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한 바퀴가 2파이죠. 그렇죠? 2파일 때 넓이가 얼마였죠?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원의 넓이가. 자, 그때 이게 각이 세타일 때 넓이가 s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안쪽과 바깥쪽을 곱해보면은 2파이 s가 파이 r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양변에 파이는 없어지고 2를 넘겨서 나누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 넓이가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 세타가 우리가 L이라고 했으니까 r 세타를 L로 바꿔주면 2분의 1 RL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호도법을 사용하면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 공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호의 길이 L이 R 세타,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3파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부채꼴의 넓이 S는 조금 전에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 R 제곱 세타였죠. 여기 세타는 여기 3분의 파이라고 주어졌죠. 지금 R을 모르니까 지금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R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호의 길이 3파이는 R 세타니까 지금 세타가 얼마죠? 3분의 파이죠. 그러면 파이 없어지고 R은 얼마죠? 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여기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9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3분의 파이죠. 계산하면 2분의 27 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호의 길이가 4파이, 넓이가 1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공식을 쓰면은 호의 길이 4파이는 R 세타겠네요. 넓이 12파이는 공식이 2분의 1 R 제곱 세타겠네요. 자, 이걸 아래 위로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나누면은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남죠? 3분의 1이 남네요. 자, 이거는 R 세타 날리면은 2분의 1에 R분의 1이 남나요? 그렇죠? 자,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R이 얼마죠? 네, 6이 되겠네요.
그럼 R이 6이니까 세타는 얼마죠? 세타는 6을 여기로 넘기면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호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을 읽어보면 여기 큰 부채꼴 모양이 있고 여기 작은 부채꼴 모양이 있는데 여기 요 사이에 요 면적에다가 그림을 붙이고 싶다네요. 요 넓이가 얼마냐 물었죠. 그럼 요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큰 부채꼴은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0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6분의 5 파이. 그 다음에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묶어내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파이에 30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900에 100이니까 빼면 800이고 여기 800이면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 2하고 여기 2하고 약분하면 200이 남죠. 여기 3이 남고 200하고 5 곱하면 1000이 되겠네요. 밑에 3이 남고 파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호도법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